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52주 최고 지수가 나왔습니다. 2824포인트가 나왔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갔죠. 제가 선을 이렇게 쭉쭉 좀 그어놨는데 다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상단이 코스피 지수고 하단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두 지수가 방향이 다릅니다. 아주 지금 특이한 현상이고 자주 나오지 않는 시세입니다.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장 코스피, 이게 코스피고 여기가 코스피 지수고 여기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으로 50주 최고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정배열에 여기 121선이거든요. 여기 120에 정배열에 약간 이렇게 확장돼 있죠.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지금 역배열입니다. 120선이 제일 위에 있고 여기서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역배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한 몇 번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들이 제가 이걸 나중에 준비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로 하자니까 좀 죄송스럽네. 제 경험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시장의 특징은 반도체와 은행이 같이 움직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딱 지금이에요. 지금 반도체하고 은행하고 움직이면서 코스피 시장 지수는 위로 올라가고 코스닥도 반도체 영향력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의 지수에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와 은행 위주의 코스피 상승을 코스닥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바이오 위주였을 때 얘네들 위주로 지수 올라갔을 때 코스닥이 못 갔어요. 그랬던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질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 지수가 지금 모두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코스피 매매하고 코스피 종목들 매매하고 계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올해 연중 최고 잔고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상승한 걸로 보여도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6%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이 52주 최고 지수가 나왔건 어쨌건 올해 코스피 지수가 6.4%밖에 못 올랐어요. 여전히. 근데 이만한 결과도 못 낸 분들이 허다하게 많으실 거고 올해 장세가 지독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올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면 감지덕지죠. 마이너스 30%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차별화가 심한 장세인데 이유는 오늘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거의 올해 장세에 극악한 장세의 거의 함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 자,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30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1%, 0.5% 상승을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3.4%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이유는 아시죠? 인터넷 신문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칩이죠. 그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라는 단독 보도를 했어요, 아침에. 장전부터, 개장 직후에 나온 뉴스인데, 근데 회사 측에서는 부인했죠. 그리고 실질 인터뷰는 잘 될 걸로 기대한다 정도였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될 걸로 기대한다.
그냥 약간 오본 거죠. 증권사의 HTS에, 왜 HTS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코미디 같냐면,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나오죠. 단독해서, 오늘 정확하게 워딩이 어떻게 나왔냐면, 퀄리티 테스트 승인이라는 걸 딱,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사에. 그죠? 그래서 빵 튀고 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같은 것들 급락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독이란 이 뉴스가 증권사 HTS의 뉴스에 떴어요. 종목 뉴스에. 근데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했죠. 이거 은근슬쩍 이 뉴스 사라져요. 증권사 HTS 뉴스 이 메뉴에 바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해당 뉴스는 똑같은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내용과 제목이 바뀌어 있어.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움직임 등락이 나오고, 그로 인한 그 변동성 시세가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뭐, 언론사,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뭐, 사측에서 부인했는데. 오보로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 소송 같은 것들 이거 가지고 거는 분들 있겠어요, 비용 쓰면서.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한국에서. 왜냐? 최대 광고주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이게 음모론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언론사들의 최대 광고주예요. 자, 증권사의 가장 큰 손이에요. 금융사들의 가장 큰 손이에요. 삼성전자 잉여 유보금이 얼만데? 그 유보금 뭐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공장에 파묻어 놓습니까? 마늘밭에 파묻어 놓는 게 아니죠. 운영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여의도 증권가의 큰 손이고 한국의 언론시장의 가장 큰 광고주예요. 그래서 상당한 특별 대우를 받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광고주가 불편할 만한 기사, 이 큰 손이 불편할 만한 레포트가 잘 안 나와요. 매도 레포트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되도록 좋은 얘기 나오고, 그들의 경쟁사이자, 이건 국뽕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얘기하는데, 그냥 뭐 국적 기업이니까 응원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경쟁회사인 애플이나 현대차의 경쟁회사인 테슬라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기사 내지는 분석이 많아요. 이런 점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이 삼성전자는 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팬심이 강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최대 국적 기업이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니까 분명히 한국인들로서의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HBM 칩을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모두가 삼성전자도 HBM 이번에 지금 이제 차세대니까 3E 칩이 이 차세대 칩이 이걸 이제 공급을 하기를 바라죠, 다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의 뭐 전량을 독점하고 있던 거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생산 캐펙스가 워낙 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죠. 악재라는 게 이 감소가 아니라 혼자 먹던 그냥 앉아서 무장구 치던 상황이 이제 조금 더 경쟁적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뭐 좀 막연하죠. 우리는 되겠지, 삼성이 되겠지, 그죠? 뭐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뭐 언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세계 1등 기업인데 이거 하이닉스 해낸 거 삼성도 해내겠지 라는 인식이니까, 지난번에는 어때요? 지난번에는 통과 못했다 해가지고 떨어졌죠. 여기 샀어야죠. 오히려 그거 될 걸 기대했으면 사실 여기 샀어야죠. 왜냐, 이거를 엔비디아가 오케이 할 리 있습니까? 똑같죠. 엔비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불합격한 적 없어, 우리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 유지 여전히 뭐 크게 실패한 건 아니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나왔죠.
그럼 매수는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이건 부인합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삼성 통과 못했어.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의 협상력만 올려주는 격이잖아요. 자기들 회사의 가격 협상력, 뭐 계약 연장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그죠? 공급처를 다변화했을 때 그 공급 가격은 낮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도 여전히 뭐 테스트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다.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비디아에서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거, 워딩 나오는 거고. 똑같아요.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냐 마냐 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죠. 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런 거래 계약은요. 기자들이 시끄럽게 써대는 거지 회사에서 오피셜로 됐다 안 됐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실질적으로 납품이 시작돼서 납품 들어가서 여기서 실적 찍히면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불량률 나오면은 들어갔더라도 이 부분이 현금 흐름이 아니라 비용으로 오히려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워딩 자체가 들어갔냐 못했냐 테스트 통과했냐 안 했냐는 우리 투자자들이나 뭐 말하기 좋아하는 기자들 혹은 증권 미디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지 될 거라고 기대하면은 뭐 장기 투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사이클을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의 낸드 D램 같은 경우에도 AI 시대에 장기적인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수요 증가가 있고 PC 같은 경우에도 교체 주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마트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도 AI향 좀 더 하이엔드급으로 교체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 와요. 그냥 반도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이 AI HBM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소부장들이 다 좋아질 정도의 화랑이 아직 안 온 거지.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HBM 하이닉스 쪽만 좋은 거죠. 근데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HBM3E가 언제 되든 간에 어쨌거나 된다라고 기대하면 매수는 이런 데 하는 거고 오늘 같은 자리는 흥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수도 코스피 지수 3,0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올라가면 어차피 반도체,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실적 조선주,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전력망 이런 실적주 위주로 간다. 어차피 지수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금융주가 제일 크게 툭 올라가면 지수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상이에요. 그냥 반도체도 괜찮다니까 어차피 기본 구조가. 그런데 오늘 그 이벤트로 흥분할 건 아닌데 주식시장이 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흥분할 거 아니라고 한다고 안 흥분합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흥분하는 건데 원래 주식시장은 이슈로 흥분하고 악재 벌벌 떨고 또 호재가 나오면 와 흥분하고 또 조금 악재 나오면 벌벌 떨고 그 인간들의 어떤 집단적인 군중심리의 집합체거든요. 주식시장은 그게 돈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시세가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나가면은 뭐 저산이다 하면 우르르 갔다가 아니구나 우르르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늘 그냥 그런 시장의 지금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지금 가벼이 그리고 좀 뭐랄까 비이성적으로 좀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것도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계들까지도 거기 추종해버리니까 기계는 시그널 떨어지면 매수 확 붙어버리고 매도 시그널 단기적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와르륵 던져버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계들은 기계 로직은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차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나온 건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나왔죠. 오늘 그 삼성전자의 시세를 가장 코스닥에서 같이 많이 녹아든 게 이오테크닉스 정도 될 수 있겠죠. 이오테크닉스 어제까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제까지 그림 이랬습니다. 아주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죠? 원래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대감, 그 드릴링 장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뭔가 좀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는 실적이 좀 부진하고 하다 보니 삼성전자 계속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삼성향의 어차피 매출 비중이 강하니까 와, 되는구나 하면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버리죠. 한 방에. 예? 한 방에. 전조 신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뉴스에 한 방에 15%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추세가 있습니까?
뭐 시그널이 있으니까 내리는 것도 느닷없고 올라가는 것도 느닷없고 이런 거를 질서 없는 시세라고 하죠. 뭔가 주가가 소화하고 뭐 약간의 예비 신호들이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요즘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저도 뭐 기술적 분석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차트만을 놓고는 오히려 이 시장의 맥점들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빠르게 신호가 교차해서 나오고 어제는 이거였다가 오늘은 또 이거였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어제 갔던 게 다시 가고 막 정신이 없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을 이따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일이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삼성전자랑 LG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실적으로 다시 회귀해요. 주식의 본질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이잖아요. 기초자산이 없어. 이건 기초자산이 없어요. 기초자산이 없어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정도는 뭐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교환 가치 정도가 있는 거지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없잖아요. 주식은 주식의 주가를 움직이는 기초자산, 즉 본질은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주식이 기초자산이죠. 이 기초자산인 기업의 영업활동 추이가 이게 주가의 본질이에요. 이익이 늘느냐 주느냐. 왜 영업활동만 있어? 자산가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요즘 좀 부각되어 있는 게 이게 밸류업이죠. 밸류에이션, 즉 양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밸류업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 배당이야. 배당은 자꾸 배당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을 위해서가 배당이에요. 미국은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이잖아요. 왜 우리는 배당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실 경제 시스템 상장 주식시장은 삼성, 현대, SK를 중심으로 하는 재벌들이 뭐 근대화되면서 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기업들의 지배권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재벌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오너가 있잖아요. 오너가. 그죠? 뭐 상호 출자 기준으로도 요즘은 뭐 불법이지만 오너가 있잖아요. 정점에 오너가 있잖아요. 그 지주회사가 있고 그네들의 현금 흐름이 어디서 나와요? 배당에서 나와요. 예? 배당에서 나와요. 배당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배당으로 실제 본인들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삼성이고 LG고 SK고 현대차 그룹이고 뭐 거기서 배당 안 주면은 그 오너사들의 경우에는 월급만 받아야 된다고. 배당으로 세금도 내고 뭐 다 한다고요. 그럼 배당은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버리면은 오늘 별 얘기 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버리면 그 돈은 기업의 유보금이 아니죠. 그죠? 유보금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그대로 그냥 지출을 써버리는 거예요. 배당으로. 잉여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한 해 열심히 돈 벌어서 다 배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방식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지. 배당 주면은 당장에 뭐 계좌에 돈이 찍히니까 좋지. 내 계좌에 돈 꽂아주니까 뭐 수익형 부동산처럼 주식 사놓으면은 배당 나오니까 빼서 쓰니까 달콤하죠. 그때 자체는. 근데 내 주가는 안 움직인다니까. 지금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신용만 해요. 자사주 소각은 신용만 하고 있고 다 배당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배당 소득세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제한적이지.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한계인데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오늘 움직인 반도체주의 움직임도 사실 뭔가 이익 전망이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슈라고. 그러니까 이게 휘발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확 타올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휘발성 시세 그리고 산발적 시세라 그랬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거 삼성전자 HBM 관련주다. 그럼 또 갑자기 어떤 종목이 올라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HBM 관련한 핵심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서 내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혹은 뭐 좀 더 핵심적인 기업을 공부해서 이거는 그냥 보유해야 돼.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내가 HBM 관련, 삼성전자 관련 HBM을 커버하려면은 뭐 한 20%라도 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해놓고 싶은데, 이제 펀드 매니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인 투자가 똑같거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매니징 하느냐, 구성을 하느냐거든요. 아, 나 삼성전자 HBM 쪽에 투자해놓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 뭐 그게 이오테크닉스가 됐든 무슨 종목이 됐든 뭐 15든 20이든 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뭐 차트 가지고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쪽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HBM3E 공급해가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장비 납품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휘발성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약간 중장타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막 이슈로 쫓아다니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안 먹혀요. 실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편안해요.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뭐 그 관련한 기업들 좀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내년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엔비디아 HBM 공급해서 본격적으로 장비 발주가 들어갈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건 중장타예요. 그죠? 한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반도체는 괜찮다.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 주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다른 내용은 없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른 것밖에 없어요. 테슬라 주가가 한 달간 50% 올랐어요. 예. 여기서부터 따지면 더 올랐고, 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50% 올랐어. 50%. 테슬라 급등 중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이제 인도 대수에 대한 이제 안도감으로 촉매가 됐지만, 사실 테슬라 올라오는 거는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뭐 비전, 이런 종합적인 AI 관련 시세로의 편승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만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기차만으로 보면 2분기 인도 대수가 시장이 월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왔지만 YOY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4%라고요. 역성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 테슬라가 10% 오르고 6% 오르고 막 이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바닥권역에서 잠깐 반짝했지만 사실상 보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빗대면은 너무 부진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2차 전지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 2차 전지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모멘트가 나와야지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차 전지가 그냥 떨어져 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어떤 뭐랄까 편향적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많이 내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져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익의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한 비즈니스 뷰 자체가 이제 뭐 분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연간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이익 전망이 다시 강화될 거라는 인식이 생겨야 주가가 강하게 가는 건데, 그 인식이 아직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뭐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연말에 돼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주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이런 애들이 지금 7월 들어서 완전 뭐 매물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참 참고로 제가 오늘 10시에 방송되는 벌거벗은 종목사, 거기에 제가 화장품주로 출연합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좀 녹화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 콜마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쭉 떨어졌잖아요, 그냥. 쭉 떨어졌잖아요. 6월달 지나서 뭐 별별 소문이 다 있어요. 뭐 연기금 쪽에서 상반기에 올라간 주식들 차익 실현 뭐 오더가 내려왔다는 얘기들도 있고 막 한데,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단기 이익 축소 기술 조정. 기술 조정, 매물 소화예요. 매물 소화.
이게 이제 뭐 피크아웃 우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뭔 피크아웃이야. 화장품 실적 좋아지고 화장품 수출액이 YOY로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젠데, 작년도 하반기 연말부터고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찍히기 시작한 게 1분기부터인데 뭔 벌써 피크아웃이에요. 저는 화장품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 사야 된다, 지금도 매수 의견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버티시라는 거예요. 왜? 실적 시즌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2분기 실적주에 화장품 여전히 포함되고, 근데 잠깐 올해 상반기만 좋지 않을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으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화장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료는 모르겠어요. 음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식은 약간 문화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은 중국하고 애초에 태생적으로 2010년, 2013년, 14년 이때 유커들이 그때는 화장품이 내수주였잖아요. 화장품 내수주였어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장품은 원래 내수주에 속하죠. 뭐 제약도 내수주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섬유 의복, 이런 거 다 내수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통주, 이런 거 내수주 아닙니까? 이게 좋았던 때가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인바운드로 사줄 때였는데, 그거 이제 끝났고 그 상황은 없고, 요즘도 외국인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화장품이 왜 갑니까? 수출이 중국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면서 시장이 형성돼서 오히려 중국과의 중국 제품, 저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 가격 플러스 품질로 경쟁력이 생겨서 지금 수출로 크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산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산이나 전력망이, 방산하고 전력망이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이거 수출이에요, 수출로 눈에 띄는 부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장기 상승을 했다고요? 저는 화장품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할 때는 매수 기회가 맞고, 좀 높게 사신 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왜? 실적과 수출 추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에 계속해서 침투율을 높이고 있고, 이탈리아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비중을 낮추면서 한국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로 고점을 넘기는 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화장품도 이제 주력 수출 산업, 수출 품목이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화장품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앞두고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는 여전히 생각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 쫄지 마시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 잘 활용하시고,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강했던 게 유동성을 좀 빨아들인 게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이 혹시 바뀌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돈 못 버는 바이오로 가고 유동성 장이 다시 시작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점들도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마시고 밸런스 잘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9월 금리 인하 이후부터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적 시즌 오고 있으니까 실적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